여러분 특수고용직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할 때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여기도요. 이제 앞으로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택배기사라든가 대리기사라든가 이 특고라고 이야기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이들에게 고용보호법을 바꾸고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이것까지 바꿔서요. 이제는 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을 전체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체를. 왜냐하면 이 특수고용직 이러면 이게 고용보험이라는 게 말입니다. 근로자도 내지만 사업주도 내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서 각각 0.8%, 0.8% 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6%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고용직은요. 이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사업주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쪽도 많아요.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곳에서는 뭐 고용보험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주를 특정하지 못하는 곳에도 진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고용직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다는 무리고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곳 있잖아요. 산재보험도 이게 사업주와 이 근로자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뭐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나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대리운전 기사나 보험 설계사나 뭐 이런 쪽입니다. 여기가 한 14개 업종 정도 됩니다. 14개 업종. 인원으로 따지면 대략 76만 정도 되고요. 실제 특수고용직은 뭐 정부가 어림잡아서 166만에서 221만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단 3분의 1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발생을 해요.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찬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요. 이게 사업주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크게 문제고 또 하나는요. 자전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자전 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사업주에 특정을 해야 되는지 뭐 전 사업주에 특정을 했는데 벌써 세금이 날아갈 때는 이 사람은 벌써 다른 사업장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업주 특정하는 거 이 굉장히 어렵다 하고요. 또 하나가요. 이 특수고용직의 쉽게 말하면 월급이 얼마냐 이거를 산정하는 거 소득 파악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소득 파악도. 소득 파악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 여기저기 어떤 특수고용 보험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곳에서. 한 곳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의 시차도 문제지만 소득 파악의 어떤 규모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사업주들에게 피해도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뭐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준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실업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보험 설계사의 실업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그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보험 설계사는 자영업자거든 사실상이요. 분류가 될 때 보면. 그러면 이게 언제가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소득 감소라는 걸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소득 감소의 기준이 어딘지 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래서요. 이거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요. 이게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득에다가 필요경비 제하면 소득이 0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0이면 뭐 고용보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자만 돈을 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사업자만 내겠죠. 게다가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예. 그냥 고용보험 다 떼가는데 이 특수고용직은 내지도 않고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꼼꼼하게 짜야 됩니다. 꼼꼼하게. 지금 정부처럼 뭐 소득 감소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소득이 있는 곳에 고용보험을 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예. 고용보험이 고갈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나가는 거 보세요. 1조까지 나가요. 여기에다 특수고용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분량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게 180일 일하잖아요. 6개월 일하고 4개월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특수고용직은 이게 굉장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고용보험 적립금 이미 이제 고용보험 기금 연말 되면 고갈이 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세금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또 올려야 되는 원래 올렸는데 0.6에서 0.8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0.6, 0.6 두 개가 내던 걸 지금 0.8로 내거든요. 올렸는데 또 올려야 되는 그런 결국요. 정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지금. 어디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시행부터 하고 보는 그런 결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는 점점 늘어나고요. 기금에서 그동안 적립했던 적립금은 다 고갈되고 이런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퍼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 구호는 참 좋은데요. 그 밑에 그림자는 빚더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